자, 오늘은 평행상수와 반응의 진행 방향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평행상수란 지난 시간에 평행상수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2a 더하기 b 화살표 3c 뭐 이런 반응이 진행되었다라고 친다면 이 반응에서의 평행상수 k 값은 자 여기 있는 요 a 농도 반응물의 농도 a 농도의 제곱 곱하기 아니면 b 농도 분의 c 농도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이게 평형상수의 정의다. 평형상태일 때의 A, B, C의 농도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의 농도를 그대로 이 식에다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식에서 사용되는 농도 값이 몰 농도 값을 사용할 거예요. 몰 농도. 순서가 조금 섭섭하긴 한데 몰 농도를 사용하는데 몰 농도의 정의는 부피 분의 몰수 그러니까 몰 퍼 리터 단위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몰 농도의 기본 단위야. 몰 퍼 리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몰수를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NaOH가 4몰이 있다. 자, 4몰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이 4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4를 그대로 집어넣고 싶기는 한데 부피를 한번 잘 살펴보라고. 근데 부피가 2리터였다. 그러면 4몰 나누기 2리터 해서 얘의 농도는 2몰 퍼 리터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농도를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몰수를 집어넣는 거하고 농도를 집어넣는 거하고는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응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에서 몰수로 막 제시를 해 놓을 거거든. 자, 몰수로 막 제시를 해놨을 때 몰수로만 집어넣어주면은 이게 미스가 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몰 농도로 변신을 시켜서 그 몰 농도 값을 저기 있는 평형상수식에다가 적어주라. 물론 얘들 농도는 평형상태일 때의 농도일 거예요. 평형상수식은 쉬워요. 2A가 반응해서 3B가 되었다. 이런 반응식이 있으면 평형상수식은 A 농도의 제곱분의 B 농도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바로 평형상수식인 거예요. 그냥. 자, 여기에다가 평형상태에서의 A와 B의 농도를 집어넣어주면 그 평형상수 K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더라. 근데 다 같은 건 아니고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 값은 바뀔 수도 있다. 어쨌든 그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 함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평형상수의 기본 정의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요 식만 정확하게 일단 기억을 하면 돼. 자, 요게 평형상수에 관한 식이야. 자, 그리고 요 뒷페이지에서 평형상수 구할 때 고체나 액체는 완전히 배제하고 이온 상태로 녹아있는 놈이거나 기체나 이런 아들만 넣어라. 고체나 액체는 완전히 빼버려라 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형상수 계산하는 연습까지 지난 시간에 같이 했을 거예요. 저 앞에 동적 평행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진도로 나왔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평형상수가 아니라
반응 지수라고 적혀 있는 녀석이야. 반응 지수. 평형 상태가 아닌 녀석이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A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B를 만드는 반응이 있다. A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B로 바뀌는 반응이 있다. 내가 여러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을 때 이 반응에 평형상수 값이 10이 나왔다. 이 반응에 평형상수 10이 나왔다는 것은 평형상태일 때 A 농도분의 B 농도의 제곱 이 값이 10으로 계산이 되었다라는 거고, 근데 나는 지금 A와 B를 반응을 시킬 때 얘를 1몰만큼 넣었고 얘도 1몰만큼 넣었고, 부피는 둘 다 공통으로 부피가 1리터였다고 칩시다. 1리터였다. 1리터의 용기에다가 A와 B를 각각 1몰씩 집어넣은 상황이냐. 그러면 우리는 몰수를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 반드시 농도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누고 몰수를 부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농도는 1몰 농도고 얘도 1몰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일단 내가 대충 집어넣어 준 거니까 얘는 이 상황 자체는 평형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평형상수와 비슷한 식, 뭐 사실 똑같은 식이죠. A분의 B 농도의 제곱. 요걸 계산해보면 이거는 평형 상태에서의 식은 아니기 때문에 요 식을 부르는 명칭이 Q, 반응지수 Q라고 부를 거예요. 얘를 반응지수 Q. 식의 꼴은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평형상수랑.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평형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A의 농도는 1, B의 농도도 1의 제곱, 반응지수 Q가 계산 결과가 1이 나왔습니다. 1. 그럼 얘는 평형이 아니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 평형인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1이야. 근데 얘의 목표는 10까지 커진 상황에서 반응이 종료되겠죠. 그러면 이 숫자가 지금 현재의 결과는 1인데 1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항에 있는 요 B의 농도는 증가시켜야 되고 A의 농도 숫자는 줄이면 전체 숫자의 크기가 커질 거다 이거죠. 왜? 1에서 10으로 바뀌어갈 거다. 그래서 결국 10이 되면 그때가 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D의 양이 많아져야 되니까 이 반응은 이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Q와 K의 값을 비교를 했을 때 K가 만약에 더 크다면 Q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니까 이 경우에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똑같은 실험을 또 해보면 이번에는 뭐 대충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B가 되는 반응인데 얘의 평형상수는 K는 10이야. 근데 내가 특정한 농도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이 상황에서는 평형 상태가 아니니까 짝퉁 평형상수 반응 지수를 구해보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식 자체의 표기는. 근데 이 계산 결과가 만약에 100이 나왔다. 반응 지수 Q가 K보다는 컸다. 평형 상태일 때는 10인데 내가 구해놓은 이 상황에서는 10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숫자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얘는 줄이고 얘는 농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야를 줄이면서 얘를 높이려면은
얘의 반응의 전체적인 방향은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정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우연찮게 평형상수를 알고 있는 상태고 반응지수 Q를 계산을 해봤더니 우연히 이 값이 완전히 똑같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Q라고 구해놓은 게 K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럼 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오늘 이쪽 관련되는 문제들을 여러 개를 풀면서 개념을 한번 달고 닦아 보겠습니다. 자,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하고 생긴 모양은 완벽하게 똑같은데 평형 상태가 아닌 아이들의 농도를 넣어가지고 요 녀석의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수식이다. 반응 지수는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요 다음 챕터에서도 계속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을 해야 돼. 이건 정반응 우세합니다. 요거는 역반응 우세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면 자, Q보다 K가 더 크다. 그러면 Q의 숫자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니까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K보다 Q가 더 크다. 그러면 Q의 숫자를 줄여야 돼요. Q의 숫자를 줄이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Q와 K 값이 우연히 완벽하게 똑같다면 얘는 이 자체로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Q를 구해보면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평형 상태에서의 요 녀석들의 농도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간단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지금 뭐 2차 방정식을 푸는 시간은 아니니까,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보통은 좀 더 간결하게 정리되도록 식을 잘 설계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충리 괜찮아. 그래서 잘 설계를 해 놓은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복잡하게 뭐 근의 공식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Q가 더 작으면 정반응 우세, Q가 더 크면 역반응 우세, Q와 K가 같으면 얘는 얘 자체로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평형상수든 반응지수의 식이든 간에 둘 다 몰 농도를 넣어야 되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부피가 얼마인지 부피를 잘 살펴보고 계산을 진행하세요. 몰 수만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요런 반응에서의 평형상수 값은 100입니다 라고 데이터를 제시해 놨다. 그러면 여기 N2, 3H2, 2NH3가 있는데, 자, 2리터의 강철 용기 요거 이제 잘 살펴놔야 되고, 각각 0.4몰, 0.4몰, 0.4몰씩을 넣었습니다. 그럼 수연아, 0.4, 0.4, 0.4 넣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평행이겠나, 평행이 아니겠나? 평행이 아니어야지. 진짜 기적적으로, 진짜 완전 재수로 이게 평형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거겠지 일반적으로는. 자, 0.4몰씩을 넣었다. 그럼 얘는 평형 상태가 아니야. 근데 부피가 2리터니까
부피가 2리터니까 얘의 몰 농도는 0.2몰 농도, 얘도 0.2몰 농도, 얘도 0.2몰 농도일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평형 상태는 아니니까 반응 지수 Q라고 적고 반응 지수 식을 먼저 써보면 N2의 농도 곱하기 H2 농도의 세제곱 그 다음에 NH3 농도의 제곱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자, 얘는 0.2 곱하기 0.2의 세제곱 0.2의 제곱 날리고 날리면 0.2 0.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0.2 0.2니까 0.04 100분의 4분의 1은 4분의 100 4분의 100이면 25 반응 지수 Q를 계산해 봤을 때 25라는 결과가 나왔다. 반응 지수를 계산해 봤을 때 25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Q는 25고 문제 제시한 K는 100이니까 K가 더 크네. 그러면 이 반응은 평형에 도달하도록 반응이 진행이 될 거야. 그럼 이 수치를 키워야 돼. 그럼 이 수치를 키우려면은 NH3의 농도는 증가해야 되고 N2와 H2의 농도는 감소하면 이 숫자가 100으로 커질 수도 있다. 점점 증가할 거고 점점 증가하다가 이 수치가 100이 되면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니까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질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NH3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이 반응은 전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반응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보자. 결론은 그냥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역반응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역반응, 정반응 둘 다 일어나는 동적 평형 관계인데 역반응보다는 전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준 거야. 그럼 평형 상태가 아닐 때는 반응 지수 Q를 구한 다음에 반응 지수 Q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각종 문제들 좀 풀겠습니다. 자, 148쪽으로 와봐요. 자, 우선 148쪽에 10번 문제. 자,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48쪽에 10번. 일단 스타트.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3단은 마무리 할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살살 해볼게요. 어디까지 다 부르는데? 이걸 안 배웠는데 어떻게 불렀어? 응? 나왔어? 정연아, 우리 반응 지수 배웠니? 응? 반응 지수 배워뒀었어?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은 반응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형상수 K의 식은 A 농도분의 B 농도의 제곱이 될 거고 뭐 K 아니면 Q도 어차피 동일한 모양의 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도 평형상태 여기도 평형상태 둘 다 평형상태에 도달해 있고 또 여기서 평형상수를 계산을 해보면 가에서는 부피가 어차피 1이니까 몰 나누기 부피 해주면 사실상 몰수가 그대로 농도죠. 그럼 A의 농도는 2, B의 농도는 2의 제곱,
평행상수 값은 2입니다. 그러면 나에서는 A의 농도는 X, B의 농도는 4. 그러면 이 평행상수도 2가 되어야 되니까 X는 8. 자, 여기 8몰이 있었네요. 평행상수는 2고 X는 8몰이네. 자, 그러면 두 개가 이제 진행이 됐고, 평행상수 K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K는 2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 꼭지를 열어주면 얘는 평행이고 얘도 평행인데 꼭지를 열었을 때는 그러면 그냥 평행 아니에요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꼭지를 열었을 때 부피가 달라지면서 농도가 변해. 그래서 평행 상태의 교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자 A, 2B인데 꼭지를 열어주면은 A는 10몰이고 B는 6몰이다. 2몰, 8몰, 10몰이고 2몰, 4몰, 6몰이야. 근데 꼭지를 열어주면은 이 두 개의 용기가 하나가 돼버리죠. 하나가 돼버리니까 부피는 2리터. 그러면 요 녀석의 몰 농도는 5몰 농도. 요 녀석의 몰 농도는 3몰 농도. 그럼 얘는 지금 평형 상태가 아니니까 짝퉁 평형상수 Q를 계산을 해보면 A의 농도 5분의 B의 농도 3의 제곱 9, 5분의 9, 1.8이겠네요. 1.8. 그러면 이 숫자는 평형상수 K인 2보다는 더 작지? 그럼 이 숫자를 키워야 돼. 이 숫자를 키우려면은 분자항에 있는 얘는 숫자 증가시키고 분모항은 감소시켜야 된다. 얘가 증가돼야 된다. 얘가 증가되려면은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분자항에 있는 B의 농도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이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자, 13번 문제 스타트. 13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되는 반응이고 평형상수 K 값은 4라고 적혀 있습니다. 4라고 적혀 있다. 이게 뭐 나오네? 모르네. 평형상수 K는 4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부피를 한번 쳐다봐 놓고 가라. 부피 1리터제 몰 퍼 리터, 몰 퍼 리터로 몰 농도를 계산할 건데 부피가 어차피 1이니까 이 문제는 그냥 몰 수가 그대로 농도라고 해석을 해도 될 거야. 그러면 일단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네요. 자, A 플러스 B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C가 되는 반응인데 얘를 각각 1몰, 1몰, 1몰을 넣었다. 자, 1몰, 1몰, 1몰을 넣었을 때는 평형 상태는 아닐 거니까 반응 지수 Q를 구해보면, 자, A 농도 곱하기 B 농도 분의 C 농도의 제곱 1 곱하기 1분의 1의 제곱, 반응 지수 Q가 1이네요. 오케이. 근데 K는 4잖아. 그러면 Q보다 K가 더 크네. 그럼 이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모르니까
요 놈은 몰수가 줄어들 거고 얘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x 줄어들고 얘도 x 줄어들고 얘는 2x 늘어난다. 이렇게 x라고 이제 적어줘야 돼.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의 얘의 몰수는 1-x. 결국 몰 농도가 1-x인 거고 얘는 1-x. 그럼 얘는 1 플러스 2x입니다. 하나 얘는 두 개가 생겨날 거니까 이게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다. 그러면 얘들을 이용을 해서 평형상수 K식을 적어보면 자, 1-x 분의 1 플러스 2x의 제곱 요 값이 평형상태니까 4가 나와요. 그러면 식을 뭐 굳이 한 번 더 써보면 자, 요 식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4x 플러스 4x의 제곱은 4 마이너스 8x 플러스 4x의 제곱. 2차 항이 남아있었으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건데 이 문제는 설계를 잘 해놔서 요거 날라갔죠? 그러면 12x는 3이 될 거고 x는 4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의 최종 종착점은 평형 상태에서의 x는 4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어보면 평형 상태일 때의 얘의 농도는 1-4분의 1. 그러면 얘는 4분의 3. 얘도 1-4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3. 얘는 1 플러스 4분의 2. 1 플러스 4분의 2니까 4분의 4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6. 물론 2분의 3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분모를 통일하기 위해서 4분의 6이라고 썼다. 그러면 니은보기에서 평형 상태에서의 C의 농도는 4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3인 거죠. 그럼 이건 틀렸고. 자, D급보기. 평형 상태에서의 전체 기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6. 전체 기체의 몰수는 4분의 12. 자, 그 다음에 B의 몰수는 4분의 3. 4 약분하면 12분의 3은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그래서 D것은 아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 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 들어와줘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3단원이 저 뒤에서 배울 4단원보다는 3단원이 더 쉽다. 확실히 훨씬 더. 그러니까 요게 평행상수하고 반응지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쫄지 말고 차분하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또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자, 16번 문제 스타트. 원래는 하나였는데 x개가 반응을 해서 없어졌다. 얘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x개가 사라졌고 얘는 원래 하나였는데 2x개가 생겨났다. 몇 개 정도 반응했는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x, 1-x, 1 플러스 2x로 개수가 변한다 이거지. 원래는 한 개였는데. 결국에 D것의 평행상수 값이 1인지 1이 아닌지 아니면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나와야 돼. 일단은 자, 여기 있는
헬륨은 전혀 반응에 동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문제도 우선 부피부터 한번 쳐다보면 부피가 1리터니까 몰수하고 농도하고, 몰수가 곧 농도가 되겠네요. 부피 어차피 1리터로 나누면.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 그냥 결국 이 문제의 키는 이거죠. 요거를 활용을 해야 될 거고. 자, A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B가 되는데, 얘는 0.2몰, 얘도 0.2몰.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헬륨이 0.2몰이 있을 건데, 반응이 종료되고 나서 헬륨의 몰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전체 몰수가 0.7몰이 돼야 되겠죠. 반응이 끝난 후에 얘는 여전히 0.2몰을 유지할 건데,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0.7몰이 되기 위해서는 요 둘이 합이 0.5몰이 돼야 될 거예요. 0.5몰이. 그럼 0.5, 0.2 더하면 전체 기체 몰수는 0.7. 그리고 헬륨의 몰수는 0.2니까 0.5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여기서 미지수 잡고 풀어도 되지만 그냥 대충 풀어도 풀려요. 이 정도는. 그러면 얘가 0.1몰 반응하면 얘는 0.2몰이 생겨날 거고, 그럼 얘는 0.1몰이 남을 거고, 얘는 0.4몰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A는 0.1몰, B는 0.4몰, 헬륨은 0.2몰, 전체 몰수는 0.7몰, 그 중에 헬륨이 차지하는 몰수는 0.2몰. 그럼 조건에 맞게 됐으니까 이 상태가 지금 평형 상태입니다 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생성물이 생겨났으니까 전반은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전체 기체의 몰수는 0.7몰이 맞고, 평형상수 K는 A 농도분의 B 농도의 제곱이니까 0.1분의 0.4 곱하기 0.4. 그럼 계산 응수 좀 빨리 기가 막히게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혹시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나 모르겠네. 좀 짜증나잖아. 자, 요만큼은 4죠. 4 곱하기 0.4니까 1.6이네. 평형상수 K는 민서야 얼마다? 1.6이다. 4가 아니고 1이 아니고 1.6이다. 알겠죠? 그런 거구나 정도까지 일단 캐치를 해주세요. 자, 뒷페이지로 와봐. 뒷페이지로 와서 실력 업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편집이 좀 짜증나긴 한데 2번 문제. 자, 볼게요. 요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풀었던 문제들 중에 보면 몰수에서 몰수로 바꾸는 표로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요런 그래프로 표기해 놓은 차이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1리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몰수가 그대로 농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숫자는 똑같아.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화살표 C인데 X는 변화를 봤더니 X는 증가, Y는 감소, Z는 하나도 없었는데 Z 생겨났으니까 Z 증가. 그러면 증가된 녀석이 2개, 감소된 녀석이 하나야. 증가된 놈이 2, 감소된 놈이 하나. 그러면 증가된 놈이 2개가 되려면 이 반응이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 요 2개 증가되고 얘는 하나 감소하겠네. 그럼 이 반응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반응입니다. 그럼 최초에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러면
누구 나온 거지? 얘는 감소됐다. 그러면 얘가 y인 거는 맞는데 x는 혹시 누가 x가 누구냐고 물어봤냐? x는 누가 x인지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볼게. 그럼 어쨌든 얘도 1몰을 넣은 상태에서 x는 1.4몰이 되었다. 아, 그럼 얘는 0.4 증가. 얘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면 얘도 0.4 증가해서 0.4. 그러면 얘는 0.4 감소해서 0.6. 1.4, 0.4, 0.6. 그럼 얘가 0.4, 얘는 0.6. 그러면 얘를 내가 Z라고 잡아볼게요, 그냥. 근데 XZ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보기가 얼마나 해결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Y는 C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고. 자, 이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까? 아닙니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자, 이 반응의 평행상수는 14분의 15인가요? 계산해보면 되겠죠. 평행상수 K는 연음의 농도 1.4. 부피 1리터니까 몰수를 농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얘는 0.4, 얘는 0.6. 아우, 짜증나네요. 그럼 얘는 10분의 14, 10분의 4, 10분의 6. 그러면 10 하나 약분하고 요거 2, 5 또 약분하고 2, 3 약분을 해버리고 다 약분할 거 다 약분됐습니다 지금. 그럼 요 두 개 곱하면 14, 바깥쪽 두 개 곱하면 15. 평행상수 K는 14분의 15. 그러면 D급 보기가 맞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번 문제 그대로 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제에서 내가 힌트를 하나 먼저 주고 가면, 자,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기체의 양분의 B의 양이 뭔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끝났죠? 끝났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까지만 실험한 게 아니라 여기 이후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가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저기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평행상수 K의 위치가 저기입니다. 그게 바로 판단이 되고 문제에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 문제 한번 살살 풀어볼게요. 은영씨, 니에는 숫자 얼마 넣어둔다? 0.8.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A가 반응해서 B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설계가 이것도 전부 다 1리터의 강철 용기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니까 부피가 1이니까 부피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대로 몰수가 농도다. 그 다음에 나는 A만 1몰을 넣고 반응을 시켰고, 그랬을 때 전체 기체 양분의 B의 양이 3분의 1에서 반응이 멈췄다. 거기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 자, A가 2B가 되는 거고, 나는 얘만 1몰을 넣었어. 얘는 하나도 안 넣었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거는 요게 K라 했어요. 평형상수. 평형상태일 때의 반응지수 Q니까 요 수치 자체는 K일 거고, A는 여기 있으니까 요 A 값은 K보다는 훨씬 작겠네요. 일단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야. 그냥 보고 바로 맞아야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만 넣었으니까 반드시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고,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니까 얘는 1-x, 그러면 얘는
0 플러스 2x가 되겠죠. 얘가 x 없어질 때마다 얘는 2x개가 생겨나는 상황이다. 그럼 이 상황이 지금 평형 상태인 거고, 평형 상태에서의 전체 기체의 몰수는 야랑 야를 더하면 1 플러스 x인 거고, 그때 b의 몰수는 2x인데 요 값이 3분의 1일 때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전체 몰수 1 플러스 x에다가 b의 몰수 2x. 이해했니? 자,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6x는 1 플러스 x고 5x는 1. 따라서 x는 5분의 1, 뭐 0.2,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1 빼기 5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러면 몰수가 5분의 4. 그러면 얘는 2x니까 얘의 농도는 5분의 2, 5분의 4, 5분의 2.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A의 농도는 5분의 4, 0.6이 아니고 0.8. 리언보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의 농도 나왔으니까 K는 그대로 계산하면 A 농도분의 B 농도의 제곱. A의 농도는 5분의 4, B의 농도는 5분의 2, 5분의 2. 약분 많이 되겠네. 4, 2, 2, 5, 5 약분해버리면 5만 남았네요, 여기. 그러면 5분의 1. 평형상수 K 값은 5분의 1이다. 이 숫자가 5분의 1이었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 디귿이 맞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152, 153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154쪽에 10번 문제, 154쪽에 10번 문제가 하겠습니다. 충님? 아니요. 자, 일단 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반응식을 놓고 보면 A 플러스 3B 2C 이런 반응이고, A는 2몰을 넣었고 C는 6몰을 넣었고 B는 하나도 안 넣은 것 같아. 2몰, 6몰을 넣은 다음에 꼭지를 열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때 A의 몰수는 4몰이니까 플러스 2 증가. 그러면 얘는 플러스 6 증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2가 되겠죠. 이건 몰수야. 자, 몰수인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또 부피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꼭지를 열어서 이 두 개의 용기가 하나의 통이 돼버리면 부피는 2리터. 그러면 부피는 2리터, 2리터, 2리터. 그럼 얘의 농도는 2, 농도는 3, 농도는 1. 몰 농도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얘네들은 생성물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리얼보기를 보면 반응 후에 평형 상태에서의 전체 기체의 몰수는 4, 6, 2, 12몰인데 C의 몰수는 2. 그러니까 요 놈은 6분의 1. 그럼 이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 K 값은 A 농도 B의 세제곱에 C의 제곱. 요거니까 농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농도. 그럼 2,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3, 3은 9, 3, 9, 27. 그럼 얘는 54분의 1. 평형상수 K 값은 36분의 1이 아니라 54분의 1. 요런 숫자로 잡혀주면 맞을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55쪽에 14번 문제.
이 정도 풀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요거 이상의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온다. 선생님 화장실 네, 다녀왔어요. 자, 보자, 형제. 이 A가 반응을 해서 B와 C 두 개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이 A 반응을 해서 B 플러스 두 개의 C. 그리고 부피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피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혹시 평형이었나? 평형이 아니고 저기는 저기대로 평형이 아닌데 꼭지를 열었을 때 평형에 도달할 거다 이거죠. 자, 꼭지를 열면 얘는 2리터였고 헬륨은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을 건데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는 3리터로. 그럼 얘는 6몰 넣었고 1몰 넣었고 2몰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전체 반응하지 않는 헬륨도 1몰 있고 그럼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 기체의 몰수가 10이고 거기에서 B가 차지하는 몰수가 1이잖아요. 전체 몰수 중에 B가 차지하는 몰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전체 기체의 몰수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부분이 5분의 1이야. 그럼 B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적으로 어떤 더 증가했죠? 전체적으로 좀 커졌네. 그러면 이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을 하면서 B의 양을 늘려줄 거야. 얼마나 늘리냐면 X만큼 늘리고 얘는 2X를 늘리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될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몰수는 6 마이너스 2X 1 플러스 X 2 플러스 2X에 얘는 1이겠죠. 헬륨은 여전히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시다. 전체 몰수는 요거 싹 다 더하면 돼. 전체 몰수는 6, 7, 8, 9, 10 10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10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B의 몰수는 1 플러스 X인데 요 값의 비율이 5분의 1 그러면 대각선을 곱하면 5 플러스 5x는 10 플러스 x 뭐야 4x는 5 x는 4분의 5 숫자가 좀 짜증나는데 x는 4분의 5 계산 미스 난 건 아니겠죠. 자, 어쨌든 x는 4분의 5가 맞다. 그러면 요노마의 농도는 6-2 곱하기 4분의 5니까 날리면 2분의 12에서 2분의 5를 빼면 얘는 몰수가 2분의 7 몰수다. 몰수. 그 다음에 4분의 5니까 얘의 몰수는 1 더하기 4분의 5를 하면 4분의 9 그 다음에 얘는 2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5니까 2분의 5 2분의 4 해서 2분의 9 몰수다. 몰수. 자, 어쨌든 좀 해결할 건 해결하자.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하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반응 초기의 평행상수 반응지수 Q는 평형상수 K보다는 작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평형 상태에서 A랑
헬륨의 몰수는 같으냐? 같지 않다. 그러면 은영아, 이거 계산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혹시 해봤니? 안 해봤니? 했는데 어. 너무 크게. 숫자가 좀 그래 난 내가 봐도 지금 숫자가 상당히 지금 받칩니다. 지금 대충 봐도. 그러면 일단은 디귿은 아니야. D가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얘는 요거는 지금 몰수죠. 몰수를 그대로 넣을 게 아니라 우리는 농도를 넣어야 돼. 그럼 전체 부피가 한 통이 됐으니까 3으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주면 여기 나누기 이 숫자 나누기 3 하면 얘는 6분의 7. 자 여기도 3으로 나누면 약분되네요. 그럼 얘는 농도가 4분의 3. 얘도 3으로 나누면 약분이 되네요. 오케이 2분의 3. 요게 부피 3으로 나눴을 때의 농도야. 농도. 그러면 저기에 적혀있는 이 숫자를 평형상수 K를 계산하는데 넣어주자. 자, 6분의 7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니까 2분의 3, 2분의 3.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약분하자. 요거 3하고 3 약분, 2, 4 약분. 그 다음은 약분이 안 되는데. 응? 어? 다시. 자, 다시 하겠습니다. 6분의 7을 2번, 4분의 3에다가 2분의 3, 2분의 3 제곱. 되죠? 참. 모르겠다. 일단 써보자. 그럼 여기 적혀있는 숫자들이 싸그리 분모에 들어가면 되고, 3, 3, 3, 6, 6이 분자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2 약분되면 여기 이거 약분되면 3, 3이네. 맞지? 그러면 일단은 분자항에는 3이 5번. 3이다. 3, 3, 3, 3, 3. 243이고, 분모항에는 4 곱하기 7 곱하기 7. 196이에요. 4, 7, 7. 196. 3, 3, 3, 3, 3. 243. 196분의 243. 요게 평형상수 K 값입니다. 아우 짜증나네. 이거는 좀 섭섭하다. 이 문제 설계를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숫자를 이런 식으로 내면 좀 섭섭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이걸 한번 진행할. 157쪽에 넘버 4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문제.
B만 넣었다. 치킨 잡혔지. 섭이나 딱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네, 좀 기다려볼게요. 반응식이 이거야. 자, 반응식이 이건데 부피는 1리터였고 근데 전체 기체 양분의 A의 양이 2분의 1이야. 절반이야. 여기서 사실 너무 많은 힌트를 줘놨어요. 자, 전체 기체 양 중에 A의 양이 반이지. 근데 전체 기체 양이 8몰이었잖아. 그럼 A와 B만 넣었을 때 A가 반이니까 얘는 4몰이었겠네. 얘 4몰, 얘는 4몰, 얘는 하나도 없었네요. 자, 근데 반응이 끝난 후에 A의 몰수는 3몰. 그럼 얘는 하나 반응했네요. 3몰이니까. 그럼 얘 하나 반응했으면 당연히 얘는 두 개가 생겨났겠네. 2몰. 그리고 반응 후에 전체 몰수는 6몰. 그러면 얘는 1몰만 남아야 전체 몰수가 6몰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개 반응, 3몰 반응. 그럼 얘 하나 반응할 때 얘는 3개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개수는 3, B는 3이겠네. 자, 그 다음에 부피가 1리터라 했으니까 몰수를 그대로 농도로 체크를 해주면 평형상수 K는 몰수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 3 곱하기 1의 3승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해주면 반응상수 평형상수 K 값은 3분의 4 그러면 니은 보기도 맞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디귿 보기. 같은 용기에다가 A, B, C를 각각 1몰씩을 넣었다. 그러면 A 플러스 3B 화살표 2C인데 얘를 1몰 넣었다. 그럼 얘는 평형상태가 아닐 거니까 당연히 그냥 1이겠지만 1 곱하기 1의 3승 1의 제곱 얘는 1이죠. 평형상수 K하고 반응지수 Q를 구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3분의 4 평형상수 K가 더 크네. 그러면 요 숫자를 증가시켜야 된다. 숫자를 키우려면 분자항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C의 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이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3번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복습 충분히 잘